이 세상에서 가장 이른 사랑은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박순자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절인 배추를 꼭 짜고 어젯밤부터 고아온 사골 국물에 소금 간을 봅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진호가 요즘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회사에서 밥을 제대로 먹는 건지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반찬으로 변합니다. 갈비찜, 고구마 줄기 볶음,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 표고버섯조림, 아이스박스에 차곡차곡 쌓는 순간 순자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며느리 이유리입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도 반찬 보내주실 거죠? 진호 씨가 어머님 김치 아니면 밥을 영 못 먹겠다고 해서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엔 갈비찜도 넣었다. 때워서 밥이랑 꼭 챙겨 먹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고마운 며느리가 어딨어. 기차 시간에 맞춰 아이스박스를 끌고 역으로 향하는 순자의 뒷모습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 달 뒤, 순자는 느닷없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진호에게 말하지 않은 깜짝 방문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시루떡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합니다. 진호는 야근 중이고 며느리도 외출한 상태입니다. 순자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려다 문을 열고 굳어버립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낸 갈비찜도 장조림도 사흘 전 추가로 보낸 깻잎김치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남아있을 텐데 순자는 눈을 의심하며 찬장을 열어봅니다. 컵라면 3개, 소금, 설탕,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진호야, 엄마가 보낸 갈비찜은 지난주에 보낸 거. 아, 그거 유리가 잘 쓴다고 했는데요. 저 요즘 워낙 입맛이 없어서 별로 못 먹었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다 먹은 거야? 진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그때 유리가 들어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밝은 얼굴로. 그러나 순자의 표정을 보자 굳어버립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보낸 반찬들이 다 어디 갔어? 잠깐의 침묵. 유리는 진호와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친정에 좀 드렸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순자는 말없이 기차에 오릅니다.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만든 음식이 사돈집 밥상에 올랐다. 며느리가 싹싹한 척 어머니 반찬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게 좋아서 힘든 줄도 몰랐는데 손을 내려다봅니다. 갈라진 손등, 굽은 손가락. 내 새끼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나는 사돈댁 상차림을 하고 있었구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나 순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엽니다. 며느리에게 할 말을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멈춥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그녀는 메모를 지우고 핸드폰을 덮습니다. 눈빛에 결심이 서립니다. 순자는 다시 서울에 옵니다. 이번엔 진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 카페에 자리를 잡고 유리를 기다립니다. 1시간 뒤 유리가 큼지막한 아이스박스를 끌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어딘가 서두르는 걸음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뒤를 밟습니다.
유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탑니다. 순자도 탑니다. 유리는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초라한 빌라 앞에 멈추더니 초인종을 누릅니다. 엄마, 나야. 문이 열립니다. 순자는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리를 반기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힘이 없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유리의 친정엄마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사람만이 쓰는 그 두건. 순자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힙니다. 엄마, 이번엔 사골 국물이야. 시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 콜라겐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국물이 이렇게 걸쭉해. 항암 치료 중엔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유리야, 이러다 사돈 어른한테 들키면 어떡하니. 아들 먹으라고 보내신 건데 내가 자꾸 뺏어 먹는 것 같아서. 엄마, 진호 씨가 먼저 그러라고 했어. 본인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다고, 장모님이 기운 차리셔야 한다고. 걱정하실까봐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자고 한 것도 진호 씨야. 진호가? 그리고 엄마, 나 사실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해.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만드신 건데 내가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엄마 상황을 말씀드리면 괜한 부담 드리는 것 같고. 유리야, 엄마가 빨리 나아야 해. 그래야 내가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사과도 드리지. 담밖에서 순자는 무너집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입을 틀어막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배신이 아니었구나. 이 아이는 혼자 두 엄마를 지키고 있었구나.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진호에게 전화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하지만 떨립니다. 진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유리 친정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전화기 너머 진호가 굳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긴 침묵.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알게 됐어. 얼마나 됐어? 작년 봄부터요. 이기예요.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예후가 좋진 않아서. 유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색을 못해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유리가 괜한 걱정 드리는 거 싫다고 해서요. 왜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 이 바보야. 엄마도 혼자 힘드신데. 힘든 게 뭐가 있어? 니들이 힘든 게 내가 힘든 거지. 전화기에 대고 순자가 소리 없이 웁니다. 진호도 조용히 울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해줄게. 사돈 어머니한테도. 알았지? 이번엔 아이스박스가 2개입니다. 하나는 언제나처럼 진호와 유리목, 그리고 새로 꺼낸 더 크고 튼튼한 아이스박스 하나. 순자의 손이 더 바빠집니다. 항암 치료 중인 사람에게 좋다는 음식을 떠올리며 재료를 고릅니다. 꽃게를 손질하다 잠깐 멈추더니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합니다. 도라지 폐의 좋음, 표고버섯 면역력, 가시오가피 기력 회복, 연근조림 염증의 효과. 한 줄씩 적어 내려가다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채우며 그 안에 손편지 한 장을 넣습니다. 사돈어른께, 저 박순자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이렇게 불쑥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유리가 어머님께 반찬 갖다 드리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섭섭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건 제가 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힘드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고요. 유리가 2집 살림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으니 2집 살림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반찬은 우리 아들 거도 유리 거도 아닙니다. 사돈어른 드시라고 제가 특별히 챙긴 겁니다.
드시고 기운 꼭 차리세요. 아픈 거 숨기느라 고생한 어머님 딸을 이제는 제 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박순자 드림. 순자가 직접 사돈 집을 방문한 날, 처음엔 어색하게 마주 앉은 두 어머니. 유리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사돈 어른, 제가 너무 염치 없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유리가 어머님 딸이면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그냥 두 딸 둔 엄마끼리 밥이나 같이 먹어요. 밥상에 순자가 해온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세 사람이 숟가락을 듭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따뜻합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칩니다. 나레이션 음식은 때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을, 견뎌온 시간을, 혼자 짊어진 무게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서 말없이 밥을 짓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그 손을 바라봐 주세요.